아내가 쓰러져 누워있는 아래채에 불을 떼는 정만 씨. 천하의 점순 씨가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음봉연제라고 연제가 꼬글꼬글 이렇게 해다 본 게 거기서 차 멀미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약해지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세 때문에. 약해지지. 너무나 일을 과로로 하니까 몸을 너무나 에너지를 빼쁘니까 약해져. 걱정이 되는 정만 씨. 어쩐 거요? 불을 좀 더 뗄까? 지금 불 때인데 솥단지를 깨끗이 끄고 응. 근데 이왕 들여쓴 게 간장이나 데려버려야지 내실려고. 기왕 방에 불을 떼니까 간장이라도 달여야 한다는 말에 어이가 없다. 간장을 어떻게 내려? 이제 그래갖고 불이나 떼고 지야지. 근데 금방에 이거 침대로 가요. 뜨겁게 해놨어. 참 뜨거. 가 있으면 허리가 아파 그래. 응? 여름이 편하다고 나 여기서 있다가 꽃이 내려가야 돼. 대만아. 꽃이만 내려가야 된다고? 꽃이 내려간다고. 아이고 참. 꽃이 내려가. 근데 내일 내야지 들어간대. 그렇게. 내일 내도 돼. 성가 그렇게 좋아. 꼼짝 못하고 누워서도 고추밭 걱정만 하고 있는 점순 씨. 사람이고 기계고 무리하면 탈이 난다는 게 정만 씨의 지론인데 몸져 누워서도 일 생각만 하는 아내를 보자 모든 게 당신 탓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정만 씨다. 이튿날 새벽. 잠들어 버렸어 진짜로. 점순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꼭두 새벽에 일어났다. 잠이 덜 깬 정만 씨도 일어나 점순 씨를 따라 나선다. 한약방에서 들은 대로 운동을 시작하려는 것. 언제 아팠느냐는 듯 몸이 가벼운 점순 씨. 그러나 정만 씨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아이 운동이라고 너무나 막 갑자기 지금 뭐는 좋은 거예요. 이거 운동도 아니야 이거 쫓겨로. 헐을. 마치 훈련 조교 같은 점순 씨다. 몸 자세를 언니게 반드시 떼. 반드시. 내가 힘도 많나요? 양갈래길. 정만 씨는 집으로, 점순 씨는 양조장으로 간다. 점순 씨가 양조장에서 일하는 동안 정만 씨는 일거리를 발견했다. 시끄럽게 소리가 나고 그랬더니 소리 안 나게 고치려고. 얼마 전부터 모터 소리가 요란해진 양숙이. 물이 좀 빠지면 괜찮대. 물벼락을 맞고도 그저 좋기만 한가 보다. 드러낸 양숙이를 분해하기 시작하는 정만 씨. 그런데 낡고 녹이 슬어 분해가 쉽지 않다. 겨우 분해를 마쳤는데 점순 씨가 돌아왔다. 어딨어? 성우가 뭐 두고 있어? 또 뭐다 뜯었어? 아니 소리가 시끄러워갖고는 안 돼. 이거 그래서? 고쳐야지. 모종에 물은 주었는지 모종을 살펴보는데 그냥 알아. 아이 배추가 이렇게 오그라졌는데 이렇게 되져버렸잖아. 또 뭐가 잘못됐나 걱정스러운 정만 씨. 나도 보러 갔다 못 가겠다. 이렇게 시들어졌는데 이것이 맞은 거야. 어떻게 물을 이걸 다 줬기에 맞은 거냐고. 가장자리 것은 시들어진 게 꽤 된다. 아침에 내가 싹 소독이 났거든. 소독약을 뿌려놓은 목욕탕도 그대로. 아침 설거지도 그대로인데 양수기를 뜯어놨으니 물이 안 나온다. 손톱만 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딱 뜯어냈겠고 물을. 저렇게 막 송화를 된 게 기름만 치고 이제 그냥 맞춰야지. 나은게. 애써 분해한 양수기를 다시 조립하는 정만 씨. 그래도 다행히 물은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물이 나오자마자 배추 모종에 물부터 주는 점순 씨.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시들고 한 번 시들면 나중에 잘 자라지 않으니 속상한 것이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 추석을 앞두고 추수가 시작됐다. 우선 낫으로 벼를 베어내는 점순 씨. 콤바인이 들어갈 길을 내주는 전초 작업이다. 점순 씨가 내준 길로 우렁찬 엔진 소리가 들려온다. 각종 농기계로 모내기며 추수며 동네 농사를 도맡아 하는 두 사람. 알고 보면 환상의 복식조다. 그날 오후 정만 씨가 트럭에 곱게 모셔온 콤바인을 내려놓는다. 하루 종일 추수하느라고 애쓴 콤바인. 콤바인을 다룰 때는 꼭 아기 다루듯 조심스러운 정만 씨다. 씻겨야 돼. 씻고 들어놔야지 남기면 다음에 또 이럴 때 좋지. 그대로이면 자꾸 기계가 썩어. 콤바인 관리만큼은 부지런하게 하는 정만 씨. 하긴 점순 씨보다 더 사랑한다던 콤바인 아니던가. 콤바인 세차를 마치고 슬그머니 집을 빠져나가는 정만 씨. 집 뒤에 한 건물로 가더니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조금은 으스스할 정도로 고색창연한 건물은 정만 씨네가 대대로 해온 정미소. 5, 6년 전까지만 해도 추수철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정미소. 그러나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도정을 하게 되면서 기계는 정지되고 정만 씨의 은신처로만 쓰이고 있다. 천포대를 기탁했습니다. 윤영 제일건설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한가위 괴기 영화의 소품처럼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뉴스조차도 묘하게 고즈넉하다. 요거 편이지. 너무너무 편하고 그냥 몇십 년 된 나도 소리 들어가면서 또 그 조용한 상태에서 무엇을 발명 조금 끝맺지 못했던 거 기니까 너무나 훌륭하다. 정만 씨의 제1연구소이기도 한 정미소. 가을 거지를 마친 고단함에 모처럼 단잠에 빠진 정만 씨.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으로부터 정만 씨를 보호해주는 시간과 공간이다. 물러나게 했던 것은 대북 사업의 미래를 위한 읍참마속의 결단이었다고. 그 시간 호박죽을 끓이며 모종의 음모를 꾀하는 점순 씨. 만약에 네가 14일날 아기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때가 한 고비여. 우리는 꼼짝을 못해. 막 통솔라만 해야지, 뭐 약 주고 다만 해야지. 밤에 여만 때 나와. 아침에 가면 하루. 추석 명절 직전이 예정일인 며느리. 학원 가 보내고 저녁에는 이제 어머님이 와야지. 내가? 못 가, 나는. 아버지 보내라고 했어. 아버지가 놔뒀어. 아버지 밥도 다 말하고 먹고. 보니 자신의 아이디어가 그럴듯한 점순 씨. 아버지가 놨단 게 음식도 나보다 잘해. 그러니까 아버지 시킨 거에 놔둬서 가만히 생각하는 게 낮에는 큰 며느리가 해주고 안싸도는 허리가 아파 산바라지 할 형편이 못 되고 양조장은 대목이라 바쁘고 이래저래 걱정이던 점순 씨였다. 그렇게 해라. 아유, 잘 됐어. 그런데 정만 씨에게 맡길 경우 걱정거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또 뭐 어쨌거나 미역국 대주다가 아비가 싹 건더기 먹어보면 어? 미역 많아요. 그게 문제다 야. 미역 소스. 미역국에 관한 아픈 기억. 이제 그걸 이만치 나를 떠다 준다고. 그러면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싹 건져 먹어버려. 그리고 말국만 딱 이렇게 나를 갖다 준다고. 밥 한 그릇 오고 그러고. 아버님이 그래. 애들 키울 때요? 나 애기 낳았어 이제 산후조리고 둘 넣었을 때 이제 나 미역국 대다 준다고 싹 건져 먹고 없어. 건더기는 하나도 없단 게.
아버지 거 따로 내 거 따로. 미역만 넉넉히 준비해 놓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두 여자다. 그날 저녁 모처럼 다정한 두 사람. 어둠의 장막에 깃든지 이미 자정의 사이신이 울린 지 몇 시간이 흘렀나 봅니다. 오늘 밤 갑작스럽게 점순양의 그림에 젖은 나의 심정 어디에다 호소할 길 없어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나 봅니다. 그간 종종 옛날 연애 편지를 읊어주는 정만 씨. 논에서도 이제 내가 혹간 이제 화가 나서 찾고 막 뭐라고 했으면은 혼자 그것을 했어. 그러면 또 나 혼자 이제 모르게 웃지. 참 속할 말도 없는 신랑이구나 하고 혼자 웃어. 근데 하늘 같은 신랑이 또 그런 짓을 한 게 또 밉다가도 또 예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꼴보기 싫고 그래. 2편 창공의 무수한 별들을 쳐다본다면 살포시 두 번째 편지도 마저 외운다. 그날 밤 약속 시간에 혼자보다 혼자만 거리에서 그 모습을 찾으려고 시선을 동서남북 사방을 두리번거거렸건만 그 모습은 영영 나타나지 않더군요. 힘없는 발길을 옮길 수밖에요. 그렇다고 해서 점순양을 저주하거나 싫은 마음은 죽어도 나의 이 애치는 목소리가 점순양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스며든다면 얼마나 기쁠지요. 다시 한번 불러보고 삼치도록 그리운 그 이름을. 점순 씨도 살포시 꽃 같던 시절로 돌아가 본다. 젊었을 때는 무진장 예뻤어. 미인이 있었어. 예쁨이 막 이렇게 샘물처럼 막 솟았었거든.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45살 때까지도 처녀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았어. 처녀. 이게 시내를 나가면은 그때 그 시절에 자전거를 많이 다녔었거든. 다녔는데 자전거 뒤에 올 때는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온 거예요. 젊어서는 그런 일로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이었다. 전 지구를 위한 대체 에너지 연구에 골몰하던 정만 씨가 아기 요람을 붙들고 씨름 중이다.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한 선물인데 요람의 선반을 뚫고 원통을 부착시키려고 애쓰는 정만 씨. 며칠 동안 짬짬이 만든 꽃장식을 원통 안에 넣자 맞춘 것처럼 꼭 맞는다. 아기가 울면 동요가 나오는 발명품. 꽃 장식은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와 카세트를 가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옥상 위에 차려진 저녁상. 아휴, 이렇게 걸게 차려놨는데 나도 우리 사우 주려고 우리 며느리 애기 잘라라고 지금. 예정일이 다가와 몸이 점점 무거워진 며느리는 구경만 하고 남편이 고기를 굽는다. 늘 푸성귀만 먹던 집에 모처럼 삼겹살이 등장했다. 치사가 문제가 있지. 지금 이렇게 끝내야지. 그리고 지금 아까 피 찍은 것이 밑으로 내려갔었거든. 이것이 이렇게. 그럼 애기가 요리 모르고 발이나 같이 뿜으면 다쳐 뿜어질 거예요. 이게 다시 해야지. 이제 그거 어깨 끌어. 조립했던 원통을 분해해서 다시 마무리하는 것. 아이고 땀이 난 것 봐. 쉽게 여기서는 한데 이런 것을 어디서 이렇게 땀투성이인 정만 씨. 발명의 고통 역시 산고 못지 않은 것 같다. 그거 뭐야? 아 몰라 사가라 벌써 사갖고 와. 딸과 사위가 왔다. 딸 은혜 씨도 임신 중이다. 우리 사위 일어나 봐. 사위를 반기는 점순 씨.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천사 같은 점순 씨다. 이리 앉아봐. 내가
신랑 밥을 먹은 게 참 예뻐졌네. 비 많이 나왔네. 어디 남들이 잘 안 가까운 곳에 사는데도 바쁜 점순 씨는 딸네 집에 한번 못 가본다. 씻고 옷도 갈아입은 정만 씨도 옥상으로 올라온다. 우리 신랑은 저쪽에 앉아. 아이고 딸 옆으로 가야겠다. 그래도 내가 일찍 와서 각실을 보고 앉아야지. 빨리 아랫동서를 봐야 되겠다. 삼남 일녀 중 고명딸인 은혜 씨는 결혼하기 전 늘 아버지 편을 들어주었던 딸이다. 아버지가 저쪽으로 좀 대신 점순 씨는 든든한 사위가 챙겨드린다. 맛있더라고. 됐어요. 우리 사우 건강하고 우리 딸 애기 잘 낳기 살이지라고. 응? 예. 기분을 내는 두 사람. 술을 끊은 지 오래된 정만 씨도 부러운 눈치. 먹지 말고 기다리래. 평소엔 일하느라 저녁도 같이 못 먹던 점순 씨. 가을 거지 끝낸 이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여유다. 잠시 후 완성된 아기 요람을 들고 오는 정만 씨. 기왕이면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마무리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일단은 오빠가 써보고 좋은 거는 은혜가 앉아 또. 색이 움직이려 하지 소리 나지. 이거 소리 안 나. 어디 했을 때 박수만 이렇게 쳐줘도. 처음에는 이렇게 정만 씨의 설명을 열심히 듣는 딸과 사위. 뭐 아버지가 애기 볼 거니까 나 신경 안 쓰고. 그래 내가 애기 봐줄게 걱정해줘. 요람만 믿고 자신만만한 정만 씨. 색이 움직이려 하지 소리 나지. 장인어른이 저거 만드셔갖고 애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저걸 치우고 좋네. 사실 정만 씨 발명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점순 씨. 안 돼. 좀 튼튼한 걸로. 도움이 되지. 어째서 도움이 되냐면은 그걸 들었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간단하게 만들고 더 돈 안 들어가게 저렴하게 만들고 더 간단하게 만드냐 해가지고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더 큰 돈 안 들어가고 저렴하게 정만 씨에게 자신의 잔소리가 가장 중요한 견인처였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점순 씨. 그러면 잘 됐네. 확 제뜯어 버려야겠네. 더 잘 나오고. 뭐들라 거시기 갖고 일부러 말을 뜯어요. 미리 거시길 거 뭐 있어요. 애기 아니 손지라도 구경시키고 그들 젖들 씻어야지 저렇게 가까운 사람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손지가 둘이나 이제 거시 갖고 긴손지 손지 이제 거시 갖고 얼마나 거시게 이제 그 가들이라도 구경하고 할아버지가 참 이제 그 가들이 이제 조금 말도 하고 그러면은 훌륭했다는 것을 조금 기록을 남겨야지. 그래서 저그 은혜랑 애기 낳아서 말하고 돌아다니고 그때까지는 뜯지 말아라. 아, 그렇지. 그거를 뜯어서는 안 되지. 근데 이제 점순 씨는 어이가 없는데 한숨 더 뜨는 정만 씨. 못 듣겠네 장모님. 아니 은혜가 애기 하나만 낳았어. 고모는 채하고 맹맹 나야 그래도 되겠구만. 둘은 낳아야지. 그러면 아버지도 도련님 있잖아. 한 10년은 그렇지. 아이고 또 막내 애들까지도 해서 할아버지 훌륭했다는 것을 좀 기록에 남게 조금 해주면 좋겠어. 아니 근데 미리서 뜯다가 향후 10년간의 연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기가 막힌 점순 씨. 장인어른 주세요. 장인어른의 발언 수위에 위기를 느낀 사위가 상추쌈으로 무마를 하고 정만 씨와 점순 씨의 티격태격 속에 가을밤이 깊어만 간다. 포함돼서 그랬다고. 며칠 후 추석도 지나고 한가한 저녁. 정만 씨가 마당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다. 저녁이라 활짝 핀 분꽃이 곱기만 한데 굉장히 예뻐. 요 며느리 이제 애기 난이라고 애썼으니까 이 꽃이라도 하나. 이거 샤워요. 갖다 줘야지. 예정일보다 며칠 늦게 며느리가 아기를 낳은 것이다. 그래 우리 애기가 또 복순이요. 가능할 일 다 해놓고 세상에 그러고 나왔단 게 얼마나 예뻐. 추석이나 나왔으면 얼마나 할매가 애가 터질 텐데. 며느리 주려고 햅쌀밥을 지은 점순 씨. 유난히 건더기가 많은 미역국. 병원에서도 다 나오겠지만 특별히 건더기를 넉넉하게 넣고 끓였다.
점순 씨가 쟁반 가득 음식과 그릇을 챙기는 동안 정만 씨도 꽃꽂이 해놓은 꽃병을 챙긴다.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저녁 시간이 지난 것 같다. 새참 나르던 실력을 발휘하는 점순 씨. 추석 대목이 지나고 아기가 나오는 바람에 똥대 신랑 뭐하대? 정만 씨에게 맡기려던 산바라지를 하게 됐지만 그럼 며느리가 애기 낳았어요. 기쁘기만 한 점순 씨. 얼마나 배고프냐. 아이고. 높은 꽃도 갖고 왔다. 순산을 한 며느리에게 수줍게 꽃을 내미는 정만 씨. 며느리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정만 씨와 점순 씨의 손녀 복순이. 이렇게요. 이렇게 예쁠 수가 어디가 있어요. 복순이가 자라는 것을 함께 지켜보며 부부도 늙어갈 것이다. 복순이가 아이고. 할아버지의 훌륭한 점을 인정할 때까지 오래도록